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만약 사적연금에 생각도 하기 싫지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지 이 관련 내용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상상도 하기 싫어서 일단 최악이라는 표현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놓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된다. 사실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될지 관련 내용들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 7.09%가 부과되고 있고요. 만약에 보수 이외에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간 7.09%에 대한 소득이 또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를 다니고 난 이후 퇴직했었을 때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만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발생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초과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1천만 원이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연간 7.09%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몽땅 다 과세되고요. 자, 일시 근로소득의 경우는 50%에 상당한 금액만 7.09%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뤄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7.09%가 부과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공적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췄을 때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7.09%로 과세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과세가 되고 자동차 가액에 대해서도 사실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때보다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은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었을 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재원을 가지고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우리가 열심히 운용해서 받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이중과세 논란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적연금에 만약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이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가 사라졌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경우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연간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5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만약에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이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연금소득세가 사라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적연금 수령액과 일치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폐지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 선택에 따라서는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되면 낮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보료까지 이렇게 부과되면 사실 이중과세 논란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대해서 만약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거면 연금소득세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입니다. 자, 바로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직금 재원도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운용수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일단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류과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다 추가로 또 뭘 과세한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꼬셔놓고 자, 거기서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 퇴직소득세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없애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일단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을 못 댈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도 부과되고 거기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 7.09%의 세금이 또 부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액 50%에 또 연간 7.09%의 건보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정한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따라서는 퇴직소득세도 과세되고 연금소득세도 과세되고 혹은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이 1,200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건강보험료까지 과세한다. 말 그대로 진정한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강보험료가 50%에 대한 부분이 건보료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려면 당연히 연금소득세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아닌 앞으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이러한 제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공적연금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을 때 일부를 세금을 차감을 하고요. 그것을 원천징수한다라고 합니다. 일부 세금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적연금도 마찬가지로 자,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이러한 공적연금의 세제 개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또 과세를 하고요. 이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중과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IRP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이전해서 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현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30% 깎아주고 10년차 이후부터는 40%를 현재 깎아주고 있는 이렇게 연금 수령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만약에 부과된다면 이 상당한 세제 개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국민적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좀 교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